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의 90%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불합리한 업무 지시, 성희롱 등의 행위로 사무실 내 분위기를 공포에 떨게 하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 조치 이후 진상조사과와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으며 저희가 당한 피해 상황들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장만 하지 마시고 입증하셔서 잘못이 있으면 제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뭘 알겠냐. 지금 60년까지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을 이렇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희를 거의 악마 수준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창피하고 종목단체도 창피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KTN-TV 생각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양시 체육회 부정채용과 직장 내 괴롭힘, 시민들의 신뢰를 잃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준식 기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재 고양시 체육회가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사안이 유소년 축구교실의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의혹. 그리고 두 번째가 장기 서열의 두 명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두 가지 사안은 고양시 체육회의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들의 직장 문화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네. 첫 번째 사안은 유소년 축구교실의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네네. 의혹이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이제 고양시가 특별한 도시, 특례시 중에 이제 한 군데이기 때문에. 고양 특례시라고 쓰고 특별시라고 읽는다. 네네. 그래서 많은 이제 이슈와 큰 사항들이 많아요. 네네. 시청, 원한대로 사항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또 24일 동안 하는 그런 네.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K 콘텐츠에 의한 여러 가지 행보들도 계속 발전 네네. 가능성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안에 잠깐 이제 나타난 게 고양시 체육회라는 곳에서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 사안이 좀 특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으로 해서 일단 기자회견장을 일단 갔어요. 네. 김 사무장과 김 팀장은 고양시 체육회 관리자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체육회 내부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폭언, 부당노동행위 종용, 갑질, 협박, 강요, 무시, 근로기준법 위반, 불합리한 업무 지시, 성희롱 등의 행위로 사무실 내 분위기를 공포에 떨게 하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자회견장을 가게 되면 네. 직장 내 괴롭히면 그 안에 있는 이제 공무원 노조나 이쪽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체육회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던가 우리 흔히 이제 드라마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인 구조 때문에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장기적으로 한 6년, 7년 동안 하나의 갑질이 횡포화돼서 그 안에서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당연시하는 사회 문화가 생겨나면서 나중에 이제 불거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택시라는 그 드라마에서 네, 직장 내, 그때 그 대표가 IT 회사 대표였는데 정말 무지막지했었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시스템적 오류하고 개인의 일탈이 같이 병행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1차,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기자회견장 내에서 좀 특이점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큰 의견이 나왔을 때는 서열 구도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주장하는 사람은 서열이 1번 서열이 아니거든요. 고양시 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김 사무장과 김 팀장은 고양시 체육회 관리자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조직으로 따져도 그냥 1번은 아니고 한 2번 정도, 그 다음 분도 이제 3번 정도, 6급 정도 직급 가신 분하고, 그 다음에 사무장님, 이 정도. 그러면 이제 권력 서열상에서 이제 회장이 나가라고 하면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분들의 이제 관계 시비라는 게 뭐 민선이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고 손을 잡고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해야만이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지금 분리가 됐어요. 네. 회장과 사무국장의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대립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갈라치기인 거죠. 네네네. 그때 이제 의아한 점은 보통 이제 그런 기자회견장을 하면 이제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뭐 여기 멍들었다던가, 맞아요. 예, 아니면 어떤 녹취 뭐 파일 나오던가. 녹취 또는 메모 뭐 이런 식의 카톡이나 네네. 뭐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날 같이 갔었지만 네. 저도 왜 기자회견이라는 거를 준비해서 할 정도인데 자료가 기자들한테 보여주는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좀 많이 미흡했죠. 예. 들어와서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현재 들어온 것과 과거에 있었던 한 1, 2년 전 것까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의견을 들었으니까 지금 조사 중에 계속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을 다시 또 당청하고 잘 들어서 할 예정이고. 제기하신 쪽에게는 일단 어차피 이제 취재 연보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팩트에 의한 자료 요청을 일단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받은 자료는 아직은 없고요. 네네. 의아한 점은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먼저 지금 계속 의제 설정이 고양시 내에서 지역지나 쪽에서 의제 설정이 계속 직장 내 괴롭히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계속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사안이 어떤 사안들이 있었나 이제 잠깐 되짚어 보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 그 뉴스 이전에 의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채용 비리. 네네. 예. 그게 먼저 제기가 네네. 되면서 언론에는 나왔었죠. 그 행정감사 네네네. 때 시의원들이 네네네.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네. 고양시 체육회의 문제가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가서 취재를 시작할 때는 일단 저희 원칙이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1차 시작을 했고요. 1차 시작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의구점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체육회의 가장 큰 사안이 무엇인가 봤더니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 부정채용 의혹. 이 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북부청 반부패 범죄 수사대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지금 참고인 조사는 지금 3분 정도 가서 지금 끝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참고인 조사 원래 4분 정도 하는데 이 두 번째 사안 직장 내 괴롭힘이 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 2분이 그것과 또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거를 따로따로 놓고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조사를 받았다라는 그걸로 회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 국민 권익위에서 내려온 거에 대한 그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3명이 한 번 간 적이 있고 주임이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게 만약에 그런 의미를 들렸다면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회장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팩트가 아니고 축구협회 이용용 전무이사의 그 지도자 채용 문제가 생겨서 전무이사의 심사위원장이었던 저와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었던 정철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이었던 김종우 팀장 사회를 봤던 주임이 4명이 그
협회,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 선수 지도자 채용에 관련 연결이 돼 있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경찰청으로 왔고 경찰청에서 경기 북부청 반부패 수사대에 이관이 돼서 그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 4명이 함께 경찰서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소환이 이루어졌으니까. 확인을 넘어서서 그냥 회의록 자체에 다 공지가 돼 있어요. 네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확인하신 내용이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그건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저는 긴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고 듣고 있는데 회장님, 유체이탈처럼 답변하실 게 아니고 사무국장께 그런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답변하시면 돼요. 사무국장은 체육회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지 그것을 확인해서 불이익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은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내에 이제 직원연회 회장과 사무장, 그 다음에 팀장, 이 정도가 거의 핵심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그 감사 안에서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회장이 한 말과 사무장이 한 말 중에 둘 중에 하나 이제 위증의 상황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왜? 사무장은 회장이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폭로성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내부 고발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봤거든요. 아, 네네. 내부 고발인가? 이게 이제 채용 비리 먼저 가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사안이 이제 국민권익위에 올라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제 경찰로 이제 배정이 됐겠죠. 그래서 합법적인 경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의혹을 하고 있는 거는 회장의 지시, 회장의 지시면 이게 권력남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회장의 지시하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행정감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제 의제 사안을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요. 안은섭 회장이 저에게 취임 전날 사무국장의 충성 맹세를 요구합니다. 문자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오니까 답변을 했죠. 거기에 맞춰서 저는 철저하게 안은섭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었는데, 회장님의 조직 사유화가 너무나도 심각하니 이거는 계속 가다가는 제가 생각하는 108만 시민의 체육복지는 없어지고 이 회장님 수다 시다발이 하다가 끝나겠다. 이거는 사실은 정말 제가 체육인으로서 너무 창피한 일이고, 시민들에게 창피하고 종목단체도 창피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지금 이 1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건 회장이 지시를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1차 3명 뽑고, 그 다음에 5명 뽑고. 네. 이거예요. 5명 와서 3명 뽑힌 거고, 네. 8명 와서 5명 뽑혔는데, 그 탈락자 중에 이제 한 분이 정상적인 채용을 받아도 되는 좀 자격 요건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합격하신 분 중에서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합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 왜 합격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떨어지신 분이 이제 의제를 시작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제 설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먼저 사건 순서, 네. 사건 순서대로 가는 게 스토리 라인 상에서 저희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체육 관계자분들도 이걸 이제 순서상으로 하셔야 이해도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제가 3년간 사무국장 들어오려고 공부를 했었어요. 코로나 시절 동안. 그래서 저는 고양시 체육회 350억에 대한 예산을 다 분석을 했고, 고양시 체육회 52억,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70억, 또 고양도시관리공사까지 싹 공부를 한 상태였어요. 저는 고양시 사무국장부터 학기도 협회장까지 약 12년간 고양시 체육회에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안은섭 회장의 그 체육회에 대한 선거 때 로드맵이 있었어요. 체육회 직원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왜냐면 민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비스 집단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걸 100% 수행하기로 하고. 일단 사무국장은 4월 3일 날 임명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회장님이 2월 24일 날 취임을 하셨고, 저는 4월 3일 날 임명을 했기 때문에 회장님이 그 전에 사실은 그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 선발 과정은 3월 31일 날 1차 지도자 8명 공고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4월 17일 날 2차로 5명 채용 공고를 또 했어요. 네. 그 다음에 8명 중에 서류 심사에서 1명이 탈락했고 7명에 대한 면접을 사무국장, 심사위원장인 김종현, 그다음 심사위원 심사위원 김종은 3명이 심사를 받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라는 분이 81.3으로 해갖고 1등으로 이제 합격을 했고요. 이 자체를 이제 김종은 사무국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질의하니까. 이 결과를 안훈섭 회장에게 보고를 했고, 네. 축구협회 전무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빼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증언한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에서도 진술을 한 부분과 같은 거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녹취록은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다 공유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 사안인 거죠. 지금 그래서 볼수 있는 거구나. 회장한테는 이게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디테일 있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회장님 이 사람은 빼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회장이 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 씨를 최하위 점수로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까지 인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심사위원들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같은 뭐 팀장이나 뭐 이 사람들도 같이 얘기를 한 거고, 왜 회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네. 이 사안이 이건 되게 심각한 사안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께서 회장님, 유소년 축구 채용에 관련돼서 관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근데 안윤섭 회장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위증을 하죠. 그게 위증이었거든요. 2번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안윤섭 회장은 그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했을 것이고, 그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쟤네들 지금 4명 경찰 조사 받은 애들이 안 회장은 날리려고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축은 하는 거고, 이쪽 사무국장 이 사람은 이제 디테일 있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은 빼면 안 됩니다 했는데 빼 하니까 사무국장이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위화 관계가 여기서 이제 보이지거든요. 이 사무국장의 말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런 사안들을 지금 얘기를 해야 나중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얘기할 때 이게 또 이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생활치도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뭐 불편한 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카톡방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안 그러면 자꾸 시의원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이제 힘드니까 모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카톡방이 안 만들어졌어요. 카톡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여기 사무국장이 그 회장이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게 명령에 대한 상하관계가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명확한 단계거든요. 네네. 이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합교도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그룹사이나 회장들 이제 의전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장이 어디를 가면 항상 의전을 많이 해요. 네. 왜 의전을 자기가 잘 해봤기 때문에 의전을 네네. 항상 했었고요. 네. 네. 예, 그러면 상하관계가 정말로 이제 명확한 게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의전을 한다고 해서 상하 관계다가 아니라 내가 모시는 분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빼면 안 됩니다. 근데 회장이 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존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우리 기자회견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은 등치가 너무 크고 네네네. 눈이 부리부리하고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상조사 중에도 그들은 사과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으며
대부분을 부정하거나 괴롭힘을 합리화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복도에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고 무섭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가는 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어디선가 마주칠 수 있다라는 긴장감과 두려움에 괴롭습니다. 이 조치 신고의 결과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10년이 넘게 일한 모든 직원들이 하나같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기 위한 대원입니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누구의 편도 아닌 누구의 빨대도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자리에서 이제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좀 근데 현재 이 안에서 의견이 다소 이제 틀린 주장들이 지금 계속 번복되고 있는데 업무로 형태를 봤을 때는 항상 지시받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게 현실은 지시를 받고 거기에 토를 달거나 하지 않고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으로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지원서를 넣고 이제 사무장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추천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제 회장님 추천에 대해서 이제 된 거고, 그때 이제 이사진들의 이제 그 근무 기간은 이제 4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무총장도 포함한다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채용돼서 들어갔을 때 계약서 쓸 때 1년짜리를 쓰게 돼요. 4년인 거 모르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4년인 거 안다. 하지만 1년짜리를 사인할 거기 사인했을 뿐이다. 명령 복종에 대해서는 정말 복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 행감 때 네네. 그 김수진 의원인가 하는 네네. 분이 얘기를 했고 또 공소자 의원이란 분이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채용 비리에 대한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행감 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슈가 돼서 보도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제 물론 저희는 다루지 않았지만 네. 저희는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해주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 사무국장이란 사람은 상명하복에 대한 게 정확한 사람이었고 회장한테 뭐 반발을 하거나 하는 것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기자회견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위압감을 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적인 걸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육회 이제 사무실을 갔어요. 네. 경영지원실이라고 해갖고 체육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이제 경영지원팀이 있고 들어가면 네. 정말 조용해요. 꼭 도서실처럼 조용히 근무하고 조용히 일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울릴 정도로 너무 조용하게 근무를 하고 상시 근무자는 한 5분 정도만 계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주말 근무가 많고 외부 나가서 이제 근무하시는 네, 네. 많아서 이제 그런 특성상 그 정도 분만 근무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장소 확인을 했어요. 네. 직장 내 이제 괴롭힘을 하려면 장소적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무 공간에서는 좀 힘들겠구나. 끝에까지 다 들릴 것 같아요. 커피 주세요 해도 다 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위치적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들어가는 문, 그다음에 회장과 사무국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무국장 방으로 들어가면 네. 왼쪽에 사무국장 방이 있는데 여기는 오픈이에요. 문이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회장님 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도어락 설치돼가지고 문 잠겨 있고 가운데는 스포츠 팀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이제 5개 정도 앉아 있고. 네네. 네. 사무장 방은 일단 네. 오픈되어 있다는 거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문을 잠궈놔야 뭔가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장소적인 거에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전화 소리가
엄청 엄청나게 크다. 크게 들리다고 하는데 저희가 추측이고요. 저희가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이 이제 가시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목소리가 워낙 다 들려요. 의식적으로 하신다고 저희는 스스로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느끼기 더 심하게 느끼고요. 저희 사무실 뒤쪽에서도 사실 공간이 다 있는데 사실 다 들려요. 웃는 소리도 그리고 더 크게 내시는 뭐 북집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는 벌써 이 데미지가 크게 왔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도 데미지가 왔고 지금 데미지는 더 큽니다 사실. 저희 남자들은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 심장에 너무 두근거려서 개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출근하는 진짜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에서는 저쪽 소리 안 들려요. 사무실 소리. 네네네. 그리고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갔을 오픈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전화를 받으면 당연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문이 따로 있고요. 네. 칸막이가 쳐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 이렇게 공간이 벽이 있어서 따로 있고요. 사무장을 만나려면 이 회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책상 5개 사무 공간이 있고, 왼쪽에 사무장 방이 아니고, 이게 막만 쳐져 있고, 문이 없는 공간이죠. 파티션 형태로. 그런 상황이면 거기서 전화를 받거나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하면 밖으로 당연히 다 들리지 않나요? 사무실 쪽으로는 안 들려요. 근데 회장 방으로는 들리겠죠. 회장하고는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회장실 방에는 이제 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장이. 저보다 회장님 목소리가 더 크다고.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다 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위협을 가하나 그럴 또 여건이 한다는 게 가운데 스포츠팀 자리가 있어요. 거기 직원들이 이제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직원들이 공포를 느낀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1인 시위하는 그 분들이 그 스포츠 운영팀? 뭐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 아닌가요? 스포츠 지원들은 이제 남자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남자분도 1인 시위 하시는 분 중에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 계셨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 박 기자님이 확인하신 건 바깥 사무실 쪽에서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공간이었다라는 걸 확인하셨다는 예, 거죠? 공간적인 자리에서 이제 공포심을 느꼈다면 사무장과 회장이 이제 공포심을 느껴야 되겠죠. 왜 여기서는 이제 소리가 들릴 상황이니까. 예. 근데 이제 방이라는 규제가 돼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서 전화를 받기가 편하지만 오픈되어 있는 사무실 쓴 사람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 공적인 게 아니면 이제 나가서 하겠죠. 그때 나가서 할 때가 이제 복도에서 할 경우. 복도에서 할 경우에는요? 복도에서 할 경우는 조금 물리겠죠. 근데 사무실 안으로는 소리 들릴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적인 통화를 하게 되면 복도를 하게 되면 사무실이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통화를 한다는 건 이제 민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체육관 공간에 이 사이드로 해서 사무실이 쭉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면 이제 운동장이에요. 야외 공간에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는 이상 사무실 공간으로 이제 소리가 전달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공간적인 거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일단 저는 조금 더 깊이 취재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어떤 피해 사례가 분명하게 있어야 저희도 뭐 그분들을 밝힐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보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게 이제 노무사 쪽에서 지원되는 게 그 안에 사인이 돼 있어요. 인정함이라고. 네. 사무국장과 팀장이 이제 인정함이라고 적혀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가 받은 게 없잖아요. 인정함만 돼 있고. 네. 조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서를 당하신 분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접촉이 가능했던 게 누구죠? 일단 그 스포츠 팀장 이분도 이제 직무 정지가 돼 있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사실 인정함이라고 사인한 이유는 그 안에 이제 과거에 뭐 한 3년 전에 이제 남자 직원이 많이 아팠을 때 뭐 왔다 갔다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남자가 몸이 좋아야 되고 건강하고 네네. 그래야지 장가도가 그런 된다. 그런 것도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인정함을 하고 이제 사인한 거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3년 전에 남자랑 한 얘기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 피해 당사자는 또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여기서 제가 취재한 결과에서는 그게 이제 남자와의 대화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장에 대해서 인정함은 어떤 거냐면 네. 인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를 쓰고 이제 인정함을 적은 거죠. 질의할 때, 시의원들이 질의할 때 본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볼 때는 없다고.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게 폭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그날 그 사무실 네. 가셨을 때 추가 취재를 위해서 가셨을 때 네네. 그 직원분들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다들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업무 다 충실히 하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네.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근간에 좀 시끄러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나 뭐 시끄러운 문제 있냐고 질의했을 때는 일단 아무 답변을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공포에 떨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네, 찾아본 건 없었고요. 단지 이제 말을 하지 않을 뿐. 그러네요. 이런 네. 이 고양시 체육회의 문제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네요. 이런 이게 부분들. 이제 고양시 시민을 위한 시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35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뭐 태권도도 될 수도 있고 축구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에 가서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안에 고양시는 있는 주로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문화예술 그 맞습니다. 고양 시립예술단도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들을 네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들을 방문해서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각 시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 때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면 임기가 4년을 1년으로 사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갑질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직원 회의 시간에 직무 정지를 시켜버리는 게 이제 갑질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위원회나 이게 발생이 된 다음에 그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갑질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특례시 체육회에서는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본회 인사규정 제64조 1항 3조 제2항 84조 비밀 엄수 의무 제109조 고충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먼저 직원들에게 민원을 접한 회장님께서는 이틀간의 시간을 달라고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즉시 진상을 파악한 뒤 1차 조치로 6월 2일 업무 보고는 상급 관리자에게 일체 거치지 말고 회장인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2차, 3차 피해가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된 신고 내용, 폭언, 부당한 노동행위, 동용, 갑질, 협박, 강요, 불리한 업무 지시 등의 행위로 사무실 내의 분위기를 공포에 떨게 하는 등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적나라했기 때문에 2차 조치로 2월 6일 분리 의무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3차 조치로 6월 5일 직원과 간부들이 다 모여있는 전체 회의에서 2명의 관리자에게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고 6월 7일 업무 배제 사항을 내부 결재를 통해 결재하게 되었습니다. 안 했어요. 직원들 19명이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공문으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구두로 김종현 사무국장, 김종훈 팀장은 오늘부터 직무 정지입니다. 저쪽 가서 앉아 계세요. 이거는 제 인생에 가장 적절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누구한테 잘못을 해본 적도 없고 애들 같이 가르치면서 10만 원, 12만 원 모아서 가정 이끌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쓰고 돈이 있으면 쓰고. 그런데
창피한 걸 제일 싫어하고 수치스러운 걸 제일 싫어했던 체육 전공자가 그것도 직원들 앞에서 저리 앉아 계세요. 이거는 무슨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장 혼내듯이 혼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거기서 거부를 한 거죠. 제가 회장을 만들었고 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많은 종목단체장들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그들도 사실은 저한테 많은 회유를 했어요. 야 종현아 같이 맞지 않냐, 같이 얘기를 해라. 그런데 회장님부터 저한테 스타트를 그렇게 안 했어요. 다만 제가 너무 아쉬운 건 지금 김정우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과의 저의 문제가 있었다면 단둘이 놓고 우리 선거 기간 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를 지금 60년까지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을 이렇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희를 거의 악마 수준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은 유감이다. 공론화를 시켜서 한다면 입증을 해보세요. 주장만 하지 마시고 입증하셔서 잘못이 있으면 제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김종우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일단 그 노무사 통해서 이제 조언을 얻고 그쪽에서 이게 이제 갑질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서류는 이미 이제 완료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기자회견장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계속 이제 제시가 오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분 중에서 몇 분은 이제 안면식이 없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인 거고. 왜냐면 근무 여건이 틀리면은 시간차량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근무한 게 4월 3일 날 근무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날 여기 이제 그날 추가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자회견장에서 그 인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8명이었는데 거기에 최대 11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명을 더 추가했다. 그랬는데 이걸 이쪽에 지금 본인들이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친회장 쪽 인사들을 선임해서 그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이 사무국장과 그쪽 사람들이어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기들은 거부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날 피해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인사위원회 구성 당시에 아마 그 피의자로 알려주신 분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현재 직원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약화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저에게 호소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이사회에서 급하게 한번 인사를 받고 그런 의견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또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명확성의 부재가 좀 보여지는 거죠. 의제를 설정할 때 하나는 채용 비리건이 있고 네.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인데 네. 이게 지금 혼돈 속에 지금 섞이고 있어요. 맞아요. 왜 섞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건 강력한 거거든요. 채용 비리 자체는 매우 심각성을 띠고 채용 있어요. 비리도 심각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그 폭행 이런 거 되게 직장 내 심각하죠. 괴롭힘은 그 두 가지 다 심각한 사항인데 이 두 개가 왜 섞일 수밖에 없냐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나오는 타이밍 때문에 그러는 거죠. 타이밍. 타이밍. 예, 의제가 설정될 때 그 타이밍이 지금이냐 어제냐 작년이나 이게 나와야 되고 그런데 사무국장은 4월 3일 날 입사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제 같이 한 분 더 들어가신 팀장, 스포츠 팀장 이제 6급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그래도 박사까지 하시고 제가 가장 이제 의아한 점은 뭐냐면 그 민선 들어가면서 회장이 추구하는 어떤 계획이나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혁신과 미래로 나아가고 네네. 그다음에 재정적 기반을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 이 팀장이에요. 스포츠 팀장. 그래서 이분이 불과 이제 2살 사이에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출도 뭐 1억짜리 사인도 받고 4천만 원짜리 사인도 받아와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다 또 정지가 됐어요. 직무 정지를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통보가 오죠.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이미 이제 연계가 돼 있는데. 네. 그다음에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4천만 원짜리도 또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고. 자, 직장 내 괴롭힘 사항이 어느 정도 큰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다 사라질 정도면 네. 이건
고양시 체육회에서 과연 과거에 그런 협찬이라는 걸 받은 적이 있는지가 일단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불과 이제 2달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시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이들의 초우 지금 예산 잡힌 그 초우 개선비 이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들은 정말 박봉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5분 발언을 만들어냈고 5분 발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의회에서 34명의 의원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유 토론할 수 있는 5분 발의를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 의원님을 몇 번 같이 찾아가서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의원 연구단체 생활체육 연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생활체육 지도자 따로 간담회도 만들어졌고 이걸 2달 안에 했는데 보면은 많은 준비를 하셨고 일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행감 안에서도 답변하는 거나 뭐 2달밖에 안 된 사무장이 일단 분석까지 다 해서 이제 하나씩 다 답변하는 모습들. 고양시 체육회 350억에 대한 예산을 다 분석을 했고 고양시 체육회 52억,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70억, 또 고양 도시관리공사까지 싹 공부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분들도 이제 보실 때 체육회가 과연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의문심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여태까지도 고양시 체육 안에 52억에 대한 사업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지금 2월 24일부터 7월 지금 12일까지 과연 무엇을 해놨는지 저는 의심이 들어요. 과연 우리 108만 시민들이 누구나도 체육을 쉽게 부담받지 않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누구나도 형평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해나가겠다 생각을 했고 저는 왔고 정말로 정말 자랑스러웠고 스스로 그래서 저는 제가 직원들이 했던 이 모든 일련의 그 어떤 변화들 뭐 아침에 그들이 주장했던 아침에 조회 시간에 뛰게 했다 뭐 노조 가입 뭐 얘기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부와 융합도 해서 같이 또 발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또 회의 시간에 또 워딩을 해요. 네. 여기에 이제 음성이에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다 밝혀질 거지만 자, 이 보십시오. 음성이에요. 38분 25초에 생활체육 선임주자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날까지는 하청의 느낌으로 일을 했으나 지금은 변화가 돼서 저희가 처우 개선 문제는 차차 해결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사무국 내에 있었던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의록이 또 남겨 있고 근데 스포츠 팀장이라는 사람은 일단 좀 이상한 직무 정지 사안이고 그리고 그 기자회견장에서는 이 팀장도 오히려 팀장은 조금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전부터 당했던 사람이 퇴직을 한 후에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증명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인정돼서 직무정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그쪽의 주장이고 또 이쪽의 주장에서는 이분도 이제 공식으로 들어와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하지만 이분은 이제 그 과거에서부터 이제 생활체육 지도사로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도 하고 또 길게는 뭐 3년, 4년 친목 도모회도 하면서 어디 같이 이제 뭐 놀러도 가고 저녁에 이제 같이 뭐 어떤 회포를 푸는 자리도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걸 당하니까 이분도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회한스럽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후배였고 이런 분들인데 왜 이런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당황스러운 걸 하나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음성인데 사무장과 친하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거야 라는 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상한 직무정지라고 말을 할 수 없죠. 김종현이라는 사람은. 왜냐면 돈도 벌어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왜 직무가 정지가 됐지? 그리고 이분이 강의도 많이 하셨잖아요. 강의의 기본은 강의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10년 차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이미 성에 대한 건 기본 교육을 항상 받고 있고. 맞아요. 매해 재계약을 할 때마다 뭐 그거는 어느 자리 뭐 부교수든 정교수든 상관없이 뭐 강사여도
그건 항상 매해 그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서 대학교에서 성희롱 교육을 직장 내 성희롱이든지 학생들에 대한 그걸 배울 때는 변화된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사항도 정확하게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김종현 팀장의 이제 확실한 건 당신 그런 적 있습니까? 접촉 사실이 있습니까? 이분은 다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어차피 이분의 주장이지만 이분은 정확하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 보면 이 두 분 형제인 줄 알겠어요. 김종현, 김종훈. 네. 어쨌든 이런 사안이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그 채용 비리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오게 된 사안이라는 걸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용 비리 자체는 지금 사라져가고 채용 비리 건 자체는 경찰 수사가 있지만 보이지 않고 그게 이제 더 씌워지고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 일단 일반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오죠. 채용 비리라는 거는 관계자들이나 그쪽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야 이렇게 되는, 사실 내가 쓰고 싶은 강사가 갖고 있는 이력이 하나 더 들어가는 조건을 걸 때도 있어요. 예. 그런 채용 비리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죠. 어디나. 그렇죠.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게 청렴결백한 그런 정도는 귀여운 정도지, 이렇게 충분히 자격이 되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되지 않는 사람을 올리는 건 이거는 정말 비리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무사 관련해서 그 자료 중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그 체육관을 이제 2바퀴를 뛰게 했다는 사안이 있어요. 그 맞아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 온 그 사무국장은 뭐라고 얘기냐면 뛴 적 없습니다. 걸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괴롭힘이에요라고 느껴졌나 보죠. 네네네. 거기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걷던 뛰던 괴롭힘으로 느껴질 수도 그럼요. 있고 이쪽에서는 걷기 싫은데 걸으라고 하면 여기서 괴롭힘이야. 뛴 적도 없고 그냥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쪽 주장이 다 이제 정확하게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김정현이라는 사람의 이제 팩트는 또 한 가지는 적어요. 어찌됐건 자기가 이제 이력서를 내고 채용이 됐잖아요. 네. 채용이 된 자가 협회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에다가 자기 집게하고 물품을 가지고 가요. 그런 자기 시간과 자기 노동이거든요. 그렇죠. 애정을 또 담은 거고, 그건 애정이 없으면 못해요. 네네. 자기 직업, 그다음에 자기가 소속된 곳에 대한 내가 이곳에서 내 꿈과 그런 거를 펼치리라, 이런 마음이, 열정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이것도 어떤 좋은 사례로 보여지는데, 이 사례 안에서 또 행감 안에서 또 자그만 거 가지고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안에 라꾸라꾸 침대를 회장이 자기 방에 갖다 놓으라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놔서 자기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시 또 넣어놨다.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니 그런 걸 누가 쓰냐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의 감정적 대립이거든요. 원리와 원칙을 따져야 되는데 이런 감정적 대립은 상반된 의견을 만들고 이게 고양시 체육회에 대한 신뢰도를 다 낮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신뢰도가. 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회장과 사무장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사무장은 회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늘공과 어공의 차이는 어공이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늘공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계속 60살이 넘던 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처우에서는 잘 된 것 같아요. 생활체육 지도사 이분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제 워딩이 나오고 의제가 설정되는 순간 이거 되게 이제 어려운 사안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리라는 그 타이틀이 나오고 나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 있었다 이러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 그렇죠. 성희롱은 또 형사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떠한 미디어에서 프레임을 잘못 짜면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안은 결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국장과 김종희 팀장을 이제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본 거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주장일 수도 있고, 팩트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디테일은 정확하게 이제
우리 안에 넣어놔야 보는 사람과 다가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인지를 할 그쵸,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고양시 쪽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사람을 제가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항상 듣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의제가 지금 잡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사무국장은 정말 거대한 사람이다. 거대하고 그 우락부락한. 위압감을 느끼고 목소리가 너무 크다. 요걸로 지금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직접 대면했을 때 저는 위압감을 일단 안 느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목소리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 프레임이 짜여져 있으면 맞습니다. 이 사람도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 자기가 안 적도 없는 사람이 2명이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걸 디테일이 이제 나와요. 이분은 자기 이제 명예가 걸린 거잖아요. 여기서 워딩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매우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누군가의 지금 누군가의 아빠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무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체육관이라는 걸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과 관계십을 갖고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의 미래가 지금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직장 내 괴롭힘과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이 저한테 왔어요. 힘들다. 여기는 사무국 직원들이 하청이다. 거기에 하청이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 울길래 저도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 거 제가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어요. 이런 발언을 얼마 전까지 했던 분들이 저를 하나하나 돼서 이렇게 몰아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이거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참자. 그리고 나서 니들이 가지고 오는 입증의 결과가 뭔지 한번 보자. 그럼 내가 그때 다 까줄게. 니들이 얼마큼 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갖고 와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 회장님과 한통속으로 돼서 하는지 모르지만 회장님 지시로 한 거다. 니들 혹시 아니? 전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박 기자님께서 추가 취재를 또 해주셔가지고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되는 게 네. 신뢰라는 거. 조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비단 이제 고양 체육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작게는 내가 소속돼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스포츠라고 이제 통용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K스포츠는 K 컨텐츠와 이제 맞물려서 미래의 지향 산업으로 계속 구축해서 나가야 되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이나 이 사람이 이제 독일 가서 아레나 컨텐츠를 네. 가지고 와서 융복합 시설, 그 안에 이제 쇼비니스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스포츠도 같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가장 바닥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될 것들이 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만남을 갖고 있는 실버. 네. 실버도 하나의 컨텐츠로 되어서 다시 고양시만의 트렌드화된 콘텐츠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 안에 조직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고양 시민들은. 맞습니다. 여의도 가면 난잡하잖아요. 네. 지금 그 난잡함이 고양시 체육회 안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번 사안이 왜 체육회에 정치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치 사안이 들어오는 순간 이건 그냥 난잡해져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받아야 될, 시민들이 받아야 될 체육과 네. 그 복지와 그쵸. 정서적인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이 고양 특례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쵸. 콘텐츠와 체육이라는 게 네. 그 가장 기반을 흔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직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선됐으니까 그 사람이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거고, 어차피 그 사람이 사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넘어가는 사안이 발생된다는 게 부정이냐, 직장 내 괴롭힘이냐, 늘 얘기하지만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가해자가 아닌데, 진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정말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네. 이 사안은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고양시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더욱 손상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민선 1기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민선 2기 때도 항상 그 개혁과 혁신이 나갈 때 항상 문제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얼마나 그 장이 되었을 때, 회장이라는 타이틀 때 이걸 얼마나 더 포용하고 몰고 가져가면서 직원들의 복지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혁신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3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매일 똑같은 행사하고 반복되는 건데 그쵸. 어느 날 으쌰으쌰해서 새로운 방향성 찾아가고 외부하고 융합도 만들어가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은 고양시 108만 시민을 위한 체육 증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든 거는 돈으로 받으면 되고. 맞아요. 네. 그런데 늘공과 어공의 차이는, 늘공은 귀찮게 그걸 왜 해? 라는 마인드가 사실은 깔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죠? 저는 그렇죠. 제가 그 공무원 집단들을 일을 보러 가든 해서 가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새로운 거 하지 마. 그래서 공무원 소리 듣잖아요. 창조를 할 수 없는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늘 하던 걸 하면 되는데 굳이 늘 하던 걸 해도 따박따박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굳이 새로운 걸 해서 왜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런다고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라는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늘공만 있으면 힘든 거고, 어공이 들어갔을 때는 말씀하시는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그럴 때 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늘공들은 어쩔 수 없이 어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묵과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자칫 잘못되면 그 안에서 자그마한 직원들 안에서 이제 갈라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갈라치기 현상이 나타나면 미래가 이제 불투명해져요. 항상 그 안에서 편을 갈아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함께 힘을 모아야 내가 힘들 때 대신 가줄 수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행사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분열과 갈라지짐의 이제 그런 시점이 보일 때는 일단 먼저 손을 내밀거나 이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뒤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와서 제안을 하면서 할 때 이미 갈라치기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불법성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지금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가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 사안과 이자들이 지금 고양시 고양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거, 이게 갑자기 또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뭐 마침 그분들은 또 명예훼손으로 네네. 경찰 고소를 한 상태다라는 또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고양시 체육회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들의 권위와 성실성에 대한 불신을 네. 키울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양 특례시라고 적고 고양 특별시라고 읽는다. 네. 라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오늘 고양시 체육회의 부정 채용과 직장 내 괴롭힘, 시민들의 신뢰를 잃다라는 제목을 네. 가지고 팩트 체크를 했던 부분들, 우리가 양쪽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생각하면서 이 사안을 보신다면 복잡하지 않게 나오는 보도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취재하시고 막 하시는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풍부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치도 재미있고 생각하기 좋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는 2번, 3번 정도 더 취재를 네. 나갈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자세하게 결과도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 보도가 이랬대 저랬대 막 이런 보도들은 있지만 네네. 어떤 결론이 나왔다라는 보도들이 좀 적다라는 게 지금 현 맞습니다. 상황에서 벌어진 워낙 이슈도 많지만 추가 보도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서 네. 그 부분에 좀 신경 쓰면 더욱 알차지 보시는 분들이 네. 더욱 알차게 정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